저희 민들레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회사 소개 영상 먼저 보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햇살나무 속에 지은 집이에요. 새가 준 도토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가 왜 다람쥐한테 도토리 선물해주고 있어요? 친구라서요. 민들레 마음과 하양이 작가님의 이야기. 중증이기 난치 질환을 겪고 있는 환아들의 상상력이 스스로에게 희망이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민들레 마음은 중증이기 난치 질환을 가진 꼬마 작가님들의 그림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해 다양한 굿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굿즈 판매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다시 작가님과 가족분들을 응원하는 데 쓰이고 있죠. 이번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을 통해 햇살나무의 하양이 작가님과 함께한 굿즈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양이 작가님의 작품과 굿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 따뜻함을 선물했죠.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게 된 하양이 작가님 본인에게도 또 다른 의미의 큰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떨렸어요. 내가 그린 게 굿즈로 나온 게 신기했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저희 민들레 마음은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작고 서툰 따뜻한 모든 마음, 민들레 마음. 네, 그래서 저희 민들레 마음의 사업 모델은요. 중증 희귀 난치 질환 환아들과 이렇게 병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캐릭터와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가 대학생 2학년이던 2018년 여름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2년 동안 매주 봉사를 다녔어요. 네, 이렇게 봉사를 다니다가 우리나라의 중증 희귀 난치 질환 환아들이 전국에 13만여 명이나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게 서울시립대학교 재학생이 12,00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 10개가 넘는 숫자의 사람분들이 중증희귀 난치 질환을 현재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 전 이 숫자를 보고 되게 엄청 신기하면서 되게 의아하고 되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봉사활동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좀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창업을 선택했어요. 그게 2018년 8월이었고, 그래서 저희 민들레맘의 소셜 미션은 중증희귀 난치질환 환아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 산업디자인과 창업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이렇게 모집이 되자마자 바로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꿈틀꽃이에서 중증희귀 난치질환 환아들과 이렇게 그림 교실을 같이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봉사활동을 하던 곳에서 이렇게 사업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1020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원래 기존 사업체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면 뭐 시장 조사니 뭐 소비자 분석이니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일치 안 하고 그냥 저희 팀원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디자인과 어떤 제품들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만 간략하게 조사하고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고서 이제 진짜 저희 제품들이 시장에서 먹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 8월부터 그 12월까지 30여 번의 플리마켓을 닥치는 대로 다 나가요. 뭐 시험 기간이든 뭐 뭐든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모든 플리마켓에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제기동이니 뭐 대학교 축제, 뭐 광화문, 뚝섬, 신촌, 홍대, 강남 뭐 진짜 가리지 않고 다 나가서 그때 저희가 의도한 대로 저희 소비자군이 1020 여성분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저희가 나갔던 플리마켓을 보시면 이게 대강 그 이 지역에 있는 이렇게 자주 가시는 분들의 연령대니 성별이니 이런 게 짐작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제기동역에서 저희가 플리마켓을 이렇게 열었을 때는 뭐 하루 매출이 4,000원 정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1020 여성분들이 자주 가시는 뭐 대학교 축제니 신촌 홍대 이런 데에서는 그 하루 매출이 뭐 4, 5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찍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1020 여성분들이 저희 그 디자인과 그 소셜 가치들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아서 그 2019년 그 12월 이후로는 다 이분들을 타겟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마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플리마켓이 그 2019년 12월에 코엑스에서 했던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었어요. 이때 이 페스티벌이 나가려면 최소 350만 원의 돈이 필요했었거든요. 이게 5일 동안 그 페어에 참가하는데 그 자리값만 33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그 참가비를 마련하려고 1,000만 원짜리 대출을 받고서 한번 이렇게 좀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가 그 5일 동안 저희가 1,000만 원의 매출을 거둬요. 순수익은 아니고 매출. 그래서 저희가 들였던 비용들을 다 회수할 수 있게 되고, 이때 거둔 성공을 가지고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랑 이런 디자인들이 이 시장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어서 학교 앞에서 이렇게 따로 사무실도 구하면서 이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B2C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전국적으로 입점처도 뭐 4, 50개 이렇게 늘려나가기도 하면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 이야기들을 또 같이 공감해 주시는 사업체분들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협업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B2B로도 좀 다양하게 매출을 내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2019년 3월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빠졌네요. 그 150, 100만 원, 1억 5천, 3억. 그래서 1,100만 원, 6천만 원, 1억 5천, 그리고 올해 추정으로 3억. 이렇게 좀 매해 좀 큰 성장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동아리원으로 시작했을 때 처음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75, 그리고 작년 6월부터는 연봉제로 전환해서 이렇게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확장됨에 따라 이렇게 후원액도 이렇게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후원하는, 그러니까 저희로 인해 혜택을 받는 그 중증희귀 난치질환 환자들 수도 이렇게 좀 비약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회적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있어요. 거기에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 하면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많이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성원 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게 민간의 경제 활동이에요. 이게 저희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회적 경제 기업도 기업이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라고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한 일 한다, 좋은 일 한다 그런 식으로만 그 알고 계시는데 저희도 예, 기업이거든요. 저희 그 민들레마음도 그 브랜드명이 민들레마음이지 그 회사명으로는 주식회사 민들레마음이에요. 예, 저희도 그 주식회사고 일반 뭐 다른 뭐 재단이나 그렇게 재단 같은 비영리 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그 법적으로 이렇게 영리 기업이라는 것을 좀 그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그 좀 좁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좁은 개념으로 보면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과 마을 기업, 그리고 자활 기업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소셜 벤처나 아니면 뭐 기타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이렇게까지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 특징들 보시면 다 마지막에 기업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네. 이 조합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의 정의가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예요. 그래서 여기도 조합도 기업인 거고 이 그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은 뭐 이렇게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는 동구밭과 SK 행복나래 이렇게 있고요. 이 동구밭이라 하면은 그 좀 요새 그 사회적 기업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좀 대표격인 기업인데요. 그 발달 장애인 분들과 같이 그 어메니티, 그러니까 비누, 샴푸, 린스, 폼 클렌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행복나래는 SK그룹에서 만든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 FCM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서울우유도 그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이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소카도 소셜 벤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한창 좀 유행했던 그 마리몬드라는 기업도 이렇게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몬드는 좀 법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사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도 해서 네, 이렇게 넓은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난 몇 년 동안 그 정부에서 많이 좀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혜택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창업 지원 제도를 모두 다 그 받을 수 있고요. 그 여건만 맞는다면. 그리고 이 아래 것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저희가 그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만 그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게 뭐 사업 개발비, 뭐 인건비, 뭐 4대 보험료 아니면 다른 뭐 공간 지원 사업도 많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처럼 그 정부들이 주관하는 그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지원 사업들을 보면은 그 지원 대상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지원 대상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민간 차원에서도 SK 현대자동차 그 금융기관 등에서 특히 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많이 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그 사업화 지원금의 규모를 보면은 뭐 많게는 그 2억 원까지 좀 크게 되더라고요. 보통 5천에서 2억 그 3천에서 5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데 최대 2억까지 좀 계속 그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라고 이거는 인증 사회적 기업만 할 수 있는 건데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이거저거 비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매비의 그러니까 연간 구매비의 1%를 저희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쓰게끔 이렇게 권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연간 구매 금액의 1%를 저희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 쓰면은 인사 고과에 그 반영되고 그렇게 그 정량적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특히 한창 그 트렌드인 그 ESG에 관심 많은 기업들이랑 협업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좀 아주 많은 곳에서 좀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은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이미지나 아니면 뭐 사회적 가치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함께 하고 싶어서 제안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뭐 견적이나 뭐 가격 협상 과정에서 좀 부드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도 좀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되게 다양한데 사실 그 뭐 일반 창업도 어렵지만 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특별히 갖는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대표님들께 어떤 점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렇게 두 개로 좁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주목한 사회 문제가 진짜 사회 문제인지 확인해야 돼요. 예, 이 다른 일반 영리 기업들과 다르게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하는데 이 사회 문제가 진짜 사회 문제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충분한 리서치를 하지 않고 이게 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사회 문제가 진짜 사회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확인이 됐을 때 더 이상 그 사업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혹은 뭐 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내가 창업을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중간에 사회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사회 문제가 정말 사회 문제인지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영리 기업이긴 하지만 다른 영리 기업들이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고민과 사회적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여러 군데서 많은 지원 혜택들을 받지만 이 지원 혜택들이 좀 한시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도 그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적 고민과 사회적 고민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좀 좋은 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원 사업들과 별개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들인데 현재 사업 규모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저희 그 연매출 3억 규모로는 대기업 뭐 대리나 과장급 정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2주마다 그 SK 계열사 전 대표님, 전 상무님들을 그 만나 뵈면서 코칭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경영 코칭을.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 영리 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저희가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고 있고 저희 소셜 미션이 거기 SK 쪽이랑 많이 부합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예시 중에 하나가 그 요새 임영웅 아티스트 분이 굉장히 그 핫하시잖아요. 이번에 그 임영웅 분이 그 전국 투어 콘서트 다니시면서 그 콘서트 키트를 만드셨는데 그 키트 개발을 저희랑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 규모로는 이렇게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저희가 추구하는 이 가치가 이 아티스트 분이 그 공감하시는 것이랑 이 맞물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대학생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이쪽 그 분야가 좀 연령대가 높아요. 제가 뭐 다 대표님들의 연령대를 그 여쭤보고 다니진 않았지만 이 체감상 그 대표님들 대부분이 좀 40, 50대 분들이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감각 있는 젊은 세대가 이 ESG 트렌드를 좀 가지고 경쟁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좋은 그 기회의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주변 그 창업에 좀 관심 많은 그 친구들한테 좀 사회적 경제 기업 쪽으로 좀 창업을 많이 좀 권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짧지만 저희 그 회사 소개랑 이렇게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궁금한 점이나 저희랑 협업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